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0세부터 100세까지 여러분의 고민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요, 도합 47년 경력의 탑티어 요리사 두 분께서 저희 금쪽 상담소로 찾아주셨는데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동 왕자 홈쇼핑계의 유재석이라고 불리는 정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 미슐린 3스타 수셰프 출신, 지금은 열심히 고기 굽는 가위손 송은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Get ready for it. Get ready for it. Get ready for it. Yeah, this is it. Yeah, this is it. 두 번째 아미즈 부시는 새콤 달콤한 맛을 재미있게 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사위원 송은입니다. 본인 직접 드셔보세요. 실망스럽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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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호영 셰프님은 이렇게 불상처럼 오는 거. 어제보다 한 1kg 쪘더라고 오늘 아침에. 이게 어떤 어제 일, 특별히 어떤 뭐 일이죠? 먹지도 않았는데 이게 고민이에요 오늘. 자, 그 고민 전에 오늘의 웰컴티는요, 두 분의 요리를 맛보면 감탄을 금치 못한다 하여 시금치차를 준비했습니다. 아, 시금치차를 준비했습니다. 아, 씨. 예. 지금 차가 있어요. 시금치차가 있어요. 네. 지금 차가 있어요. 시금치차가 있어요. 네. 우려내면 다 차죠 뭐. 한번 드셔보세요. 예, 예. 이야, 이거. 맞네 맞네. 이야, 야, 이거 약간 용기가 필요하다. 오호. 매력 있어요. 네. 네.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요, 맛이? 풀향도 많이 나고. 이거 뭐 시금치 대치물 아, 같은 저도요. 진짜 반찬할 때. 저 괜찮다면 라떼 한 잔만 더. 저도 커피 한 모금만. 아이고, 드려야 되는데. 정말 맛을 금치 못하겠어요. 예, 저도 뭐 정말 금치 못하네요. 예. 사실 정호영 셰프님은 온라인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있어요? 아니 모르세요? 네. 다른 사진 같은 표정 이거 되게 유명한데. 다른 사진이에요. 어머. 합성 아니고요. 어머. 한간에는 실제 사람이 아니다. 밀랍 인형 박물관이다. 아니다. AI다. 합성이다. 신기하네. 저런 표정을 짓네. 알고 있었어요? 아니 진짜 무슨 마담 투소 같은 거 아니에요? 아 몰랐어요 진짜. 지금 우리- 그 표정 나왔나요? 아 완전히요. 예. 송은 씨랑 같이 한번 인증샷 한번 예. 카메라에. 자, 사진 찍을게요. 앞에 보시면 하나, 하나, 똑같구나. 하나, 둘, 셋. 똑같네. 아, 똑같아. 그러네. 아, 진짜. 이쪽이 살짝 올라가요. 아 그쪽에. 오. 아, 한쪽. 그리고 근데 눈을 좀 유독 이렇게 크게 뜨려고. 아 예전에 눈이 컸는데 네. 살에 묻히면서 눈이 작아지니까 약간 컴플렉스가 생겼나 보지. 아, 그 공감합니다. 두 분은 원래 좀 방송도 같이 하셨나요? 그 예전에 이제 그 냉장고를 그 프로그램 하면서 좀 친해져가지고. 체칼. 우리 체칼이 없죠? 저는 괜찮은데 성훈 셰프가 칼질을 요즘에 못해요. 가위질을 잘해갖고. 그리고 칼 쓰고 좀 닦아주면 안 돼? 아 우리 주방에 있었으면 이거 그냥 탁 날라갔다 진짜. 기분 나빠. 씨. 요즘에 나 안심 좋아해. 안심이 왜 좋은지 알아? 기름기 없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거든. 아, 이 변함이 없네.
그 뒤로 저를 좀 사랑기도. 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따라다녀서 그냥 좀 이렇게 어허. 야, 이게 콤비시네. 예전에 엄청 무시했거든요. 자기가 TV 먼저 나왔다고 막 네. 약간 차대하고 방송 가끔 얘가 형 같아. 약간 느낌이 하는 짓이 예. 너무 나한테 막대하니까 뭐 막대. 동생 대하듯이 대야 돼. 그러니까 형한테 이제 좋은 소리 잘 되길 바라는 네. 동생의 마음에서 일침을 가하는 거죠. 자, 어쨌든 두 분이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셰프들만의 미묘한 신경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더 탑티어 셰프인지, 탑티어 셰프인지 솔직하게 한번 배틀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분 중에 누가 더 선배입니까? 아 요리요? 예. 요리 언제 했지? 저도 20 몇 년 됐으니까 99년부터 저 2001년? 이거 정원 고객님이 선배님이시네. 업계에서 2, 3년이면 뭐. 그럼요. 별 차이 그냥 없어요. 뭐 쳐다도 못 보죠 뭐. 아니, 왜 말이 다른 거예요? 아니 뭐 연차가 3, 4년 차 되면 1, 2년이 중요한데 20년 넘어가면 거기서 거기죠. 아, 그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몇 개? 현재는 두 군데군요. 두 군데. 예. 정원 고객님. 잠깐만. 어휴야. 야, 손가락 하나가 못 어휴. 백화점 매장까지 6. 근데 와, 이 차이가 꽤 나네요. 여기 조금씩 열받죠 이거. 근데 성원 고객님은 좀 크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네네 맞아요. 사이즈가 다르죠. 저희는 7,000평에서 하는 데에서 그거 진짜 네 땅 아니잖아. 임대. 임대구나. 저는 제 제주도는 제 땅에서 이렇게 작지만 제 땅을 이제 그것도 없죠. 이제 좀만 더 주실 수 있죠. 예. 근데 식당의 클래스하면은 사실 그 식당을 찾아오는 또 고객님들 이분들을 딱 보면은 또 유명한 분들이 누구 왔다 갔는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또 자주 장난 오시죠? 아니지. 아이유 씨. 저희도 아이인데 몇 번? 몇 번 오셨던 거. 저는 숫자 잘 안 세요. 또. 최근에 그 정우성, 이정재 같이 오셨더라고요. 함께. 현빈 씨. 근데 그 박현배 씨입니까? 그냥 현배 씨? 뭐 두 분 다 대단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정확한 현빈. 현빈 씨가. 두 분 다 대단한 분이지만 그럼요. 저는 오셨었죠. 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내. 너무 또 칭찬해 주셔갖고 그때 되게 진짜 너무 뿌듯했어요. 뭐 우동이 맛있어봤죠. 뭐 우동이죠. 뭐. 그냥 뭐 밀가루 반죽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고기도 그냥 고기 아닙니까? 굽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고기는 고긴 달라요. 송은 셰프가 가위질을 잘해줘요. 잘 잘라줘. 그래서 이 단면이 깔끔하게 잘 나. 가위 좋은 거 쓰는 거야. 오목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분의 경력이 화려합니다. 두 분 다 일단 미쉐린하고 인연이 있다. 저희는 뭐 한 7년 정도 이제 미쉐린 가이드가 한국에 들어온 뒤로 가이드가 소개하는 맛집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죠. 맞아. 본것 같아. 저는 뉴욕에서 일을 오래 했었고요. NY. 네. 거기서 미슐린 식당에서만 일을 했었고. 본인 가게가 아니었어요? 다른 셰프님이 받아놓은 미쉐린에 이게 발을 담근 거네요? 그것도 큰 거거든요. 그럼요. 뉴욕에서 거기에서 부주방장을 하는 거 자체가 네. 그것도 한국인으로서는 좀 드물죠. 그러니까 마치 헐리우드 영화에 우리나라 배우가 캐스팅된 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아요.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역시 선생님 네. 적합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셰프 중에 그래도 정말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은 비록 가이질을 하고 있어도 진짜 실력 좋은 친구거든요. 되게 아쉬워요. 아쉬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콤하네요. 예, 매콤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서 오 박사님께 보내드려야 예, 될 것 예, 같은데요. 자, 오늘의 고객님들께서는 과연 어떤 고민으로 금쪽 상담소 찾아주셨을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황 자체가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약간 이중생활이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미국에 있어서 3주 미국에 있고 3주 한국에 있거든요. 현재 제가. 그러니까 3주 동안 이제 미국에서 아이들 이제 공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3끼, 3끼를 다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주죠. 오, 대단하시다. 어유 그러시는구나. 어이구. 그래서 3주 그렇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한국 와서 이제 3주 동안 이제 방송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매장 관리 그렇게 또 3주를 보내고 또 가고. 너무 힘들겠다. 시간 낭비인 건일 수도 있고, 근데 또 가족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일을 소홀히 할 수 없고. 이게 맞나? 이게 뭐 하는 건지 약간에 대한 괴리? 완전 샌드위치의 그 사이에 끼인 찌그러진 계란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러겠다. 다 정리를 하고 제주도도 다 정리를 하고 서울도 정리를 하고 미국에서 우버 할까? 우버 해도 우리 가족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열심히 뛰면 할 수 있으니까 그 생각 되게 심도 있게 했었어요. 아 진짜 현실적인 고민이다. 아, 야, 어렵다 이거. 다 그냥 놓고 싶은 생각이 작년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에 있어서. 맞아요. 네. 아 요즘에 이런 말이 있대요. 요즘 남편, 없던 아빠. 무슨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요즘 남편은 어때야 되냐. 근데 없던 아빠. 옛날에는 없던 아빠상인 거죠. 예전에는 굉장히 가장이 좀 권위적인 면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예 밖에 나가서 뭐 돈 잘 벌어오면 되지. 밖에 나가서 일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요즘 남편. 또 없던 아빠는 육아를 함께 하고 육아를 적극적으로 같이 돕고 함께 하고 뭐 이런 아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빠가 될까? 그다음에 배우자와 어떻게 하면 더 잘 지낼까? 행복한 가정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까? 그러면서 돈도 잘 벌고 싶고.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던 아빠라는 거죠. 그래서 다 잘하고 싶은 거네. 지금 들어보니까. 저도 성훈 씨처럼 저 고민 진짜로 많이 했었던 실제로 고민이기도 하고. 아, 이제 그러니까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게 진짜 진짜 그 지금의 저희 나이대에 있는 아빠들이라면 심각하게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 아빠로서의 솔직한 마음은 일단은 일 쪽에 더 맞춰야겠구나. 처자식이나 이렇게 먹여 살리고 생활을 좀 영위해 나가려면 어쨌든 일할 수 있을 때 맞아요. 좀 일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와이프, 부인의 입장으로서 또 엄마의 입장으로서 그 가정의 아이들과 아빠를 이렇게 바라보면 서로 너무 딱해요. 그 딱함이 너무 점점 깊어진다? 그리고 퇴근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아빠의 남편의 이제 얼굴을 보면 그 하루가 되게 며칠이었던 것만큼 많이 늙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냥 딱 단적을 부인이 보기에 폭삭 늙어서 매일매일 폭삭 늙어서 돌아오는 느낌을 보니까 너무 딱하고 애들 입장에서는 주말에 이제 또 아빠가 좀 나랑 놀아줬으면 좋겠고 시간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 타이밍이라도 저는 또 좀 혼자만의 시간을 또 주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균형을 저도 중간에 끼어가지고 아, 이 사람을 소파에서 일으켜야 되나 아니면 그냥 좀 잘하고 둬야 되나 뭐 그런 갈등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 요 연령대가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 완벽하게 잘 해내고 싶은 그런 면이 아주 많죠. 그래서 이게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워라벨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맞추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깨지면 이게 무너지면 워라벨이 무너지면 되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가족들과의 이 균형이 깨지면 가족은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이들과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힘들어요. 특히 자식 문제가 생기면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뭐 일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면 건강도 나빠져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마음의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일과 가정, 이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이것을 잘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쭉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귀에 탁 들어오고 진짜 궁금하다 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 지금 송은 셰프님은 3주 간격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시거든요. 네. 자녀들이 미국에 있어서 3주 미국에 있고 3주 한국에 있거든요. 현재 가족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일을 소홀히 할 수 없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약간에 대한 괴리? 아니 이렇게 생활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반년 되셨어요? 넘었고 아이고, 어머. 미국으로 간 지는 한 2년 가까이 돼가고 아, 있어요. 네. 그 전에는 제가 공부하려고 1년 동안 공부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처음으로 보냈어요. 40 몇 년 만에. 아, 네. 그러니까 바쁘게 아빠로서의 역할만 해오다가 그러니까 애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거의 없었고 와이프한테 뭐 식사를 한번 이렇게 같이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일하고 그냥 아침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게 제 일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뭐 보고 하는 것조차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게 저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3주 동안, 그러니까 3주에서도 2주는 제주도에서 있고 제주도 매장이 또 공교롭게도 멀리 또 있으니까 그 서울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다시 가고 급한 일 있으면 또 1, 2주 만에 또 다시 갔다가 다시 오고. 야, 그 미국에서 그 요리도 삼시세끼 그걸 못 해줬던 게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빠한테 얻어먹은 게 뭐니? 가끔씩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계란 후라이를 얘기해서 달걀 후라이. 그게 저한테 약간 충격이었어요. 내가 여지껏 해준 게 없었구나. 미슐랭 3스타 셰프인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죄책감 때문에 이제 아침, 점심을 또 거기에 학교에서 도시락을 주지만 삼각김밥을 꼭 싸서 간식으로. 네, 저녁 준비하고 그래서 일상이 재료 사다 날르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으면 이제 우리 아빠도 너무 힘들겠다라는 게 이게 눈에 보일 것 같은데 맞아요. 애들 반응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쳐 하니까 아이들도 아빠 한 4주 만에 이렇게 좀 바꿔봐. 조금만 우리가 말 잘 듣고 있을 테니까 엄마가 또 너무 힘들어요. 왜 아들 둘을 키워야 되고 지금 딱 사춘기 있는 딱 경계선에 올라있고 와이프도 두려운 게 자기가 갱년기가 와서 저 없는 자리에서 폭발할까 봐 이게 두려워. 이게 부딪히면 갱년기를 사춘기가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근데 사춘기 있는 두 녀석이 갱년기를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 명의 관계가 깨질까 봐 그게 또 두려워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와이프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와이프가 거기에 뭐 친인척이 없으니까 또 얘기할 사람이 저밖에 없고 저는 그때 또 밤이 되고 그러니까. 와이프는 낮이 되고 저는 이제 녹초가 돼서 또 듣고 공감해 줘야지 또.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저도 지치게 되더라고요. 와이프의 또 다른 또 내일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거고. 몸이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예. 왜냐면 이제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 건강적으로도 사실 이제는 진짜 예전과는 다르게 신경 써야 될 나이인데 몸이 그 버티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비몽사몽 이제 온 지 한 일주일 됐거든요. 예. 시차 적응이 또 그게 또 고통스럽거든요. 가는데 또 시차 적응 가서 한 3, 4일 동안 잠만 자고 나가면 또 와서 3, 4일 동안 또 그 적응하고 밸런스가 정말 쉬운 신체 일이 밸런스가 아니다. 깨져요. 네. 그리고 2주 적응할 때쯤 돼서 이제 일하고 정신 차리고. 그게 중요한 게 이 오장육부의 밸런스가 깨지는 게 나중에 건강에 문제. 왜냐면 위가 저녁 때 쉬었다가 근데 또 한국에 오면 이제 위가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약간 위장 장애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조금씩. 아니 근데 3주 동안 미국에서는 가족들과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네, 3주 동안 하는 건 이제 제가 이제 수학 공부랑 영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중학생 중학생이랑 쉽지 않은데 중학생. 그래서 야. 아예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얼마 전에 풍문고 가서 정석이라는 책을 이제 아이고 오랜만이다. 다시 정석 오랜만이다. 어이구. 네, 그걸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먼저 선행학습을 제가 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캠으로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제가 공부하고 가르치고 한 명씩. 홀드가 그냥 잡다라는 뜻도 있고 개최하다, 행사를 개최하다. hold a ceremony party something. 단어는 다 외워야 된다는 거지. 여기 있는 모든 단어들을. 우와.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이제 엄마도 잘하지만 아빠가 수학 같은 거 더 잘하니까 엄마를 약간 덜 믿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또 불균형이 또 생겨서 엄마가 가르쳐도 아 엄마 모르잖아. 그 아빠한테 그럼 또 전화해서 일하는 중간에 이렇게 또 풀어줘요. 그래서 찍어서 보내요.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아이들하고 부인을 좀 한국으로 오시게 하는 거는 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애들은 미국 애들 시민권자 애들이니까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또 영어에 대한 게 또 불편하면 제가 불편해 봤잖아요. 20몇 살 때 갔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왜냐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 대한 뭐 눈깔 사탕 얘기를 하면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외국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어렸을 때에 대한 얘기하면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네. 좀 잘 끼기를 원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문화적으로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커졌고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게 너무 값지고 좋았었거든요. 그 사이에 회사는 많이 망가졌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매장 수도 줄고 직원들 간에 좀 부교합들도 많이 생기고 직원들도 이탈하고 뭐 잃는 게 있으니까 또 얻는 게 생기더라고요. 뭐 충신이라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왔어요. 저희 집 앞으로. 맥주 한 잔만 합시다. 뭐 온라인이든 망합니다. 저도 그만두고 우린 다 뿔뿔이 헤어질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처음으로 들어서 뭔가 돌로 딱 맞은 듯한 기분이 그때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한국을 다 정리하고 미국에도 커 같은 우버 택시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건 쉽게 받을 수 있고 차만 있으면 되니까 우버 하면서 할까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아니 물론 어떤 직업이든 다 귀하죠. 뭐 그게, 택시 운전하는 게 뭐 어떻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네 맞습니다. 워낙 평생 동안 배우고 하신 일이 셰프 일을 하셨는데 또 갑자기 또 왜? 왜냐면 우버는 네.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콜을 받고 아,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애들 네. 학교 갔을 때 제가 받고 가서 일하고 네, 오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네, 있습니다. 애들 공부 시켰을 네. 때 제가 뭐 가까운 거리면 제가 콜 받아서 갔다 오고 아, 네네. 지금 이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 알게 됐고 느끼게 돼가지고 이걸 또 놓치고 싶지 않고 네. 그래서 지금 마음은 4년만 버티자. 4년 뒤면 이제 대학교 가니까 첫째가 4년만 버티자라고 와이프랑 다짐하고 있는 거고 네. 4년만 해보자. 이 친구가 컸을 때 동생 가르치게 하면 나는 이제 손 떼면 되는 거니까 4년만 해보는 게 제 1차 목표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이렇게 상자 안에 뭐 이렇게 넣는데 아주 꽉 채워야지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카스테라 같은 걸 구울 때 그 틀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카스테라 재료를 쭉 부으면 그 틀에 이렇게 딱 모양이 빈틈없이 다 이렇게 차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삶이 꽉 빈틈없이 꽉 차야지만 거기서 조금 안정감을 느끼는. 맞아요. 그래서 그 틈이 생기면 그거를 그 틈을 채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3주 동안, 그러니까 3주에서도 2주는 제주도에서 있고 서울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다시 가고 급한 일 있으면 또 1, 2주 만에 또 다시 갔다가 다시 오고 제가 이제 수학 공부랑 영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아침, 점심을 또 거기에 학교에서 도시락을 주지만 삼각김밥을 꼭 싸서 간식으로. 저녁 준비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시간을 줄 테니까 조금 뭐 하고 싶은 걸 해봐. 이게 결국 여유잖아요. 네. 여유라는 건 틈이거든요. 우리 송은 셰프님은 어떤 삶에 틈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틈이 딱 생기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 틈을 채워야 돼요. 불안해요. 그렇죠. 불안하시죠. 네. 쉬는 날에도 한번 쉬어보자.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이나 좀 슬로우할 땐 쉬어보자. 근데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나가야 될 것 같은. 뭐 하세요? 나가서?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못 쉬고 저녁에라도 손님이라도 인사라도 한번 드려야 되는 그것도 강박관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옆에서 보면 매장 예약 전화를 또 자기가 받아요. 아 진짜요. 저 그거 보고 그거는 저는 거기까지는 안 하거든요. 문제가 심하다. 예. 들으면 들을수록. 전화라도 갑자기 받아야 감사합니다. 돼요. 무슨 해집니다 이러면서 예약은 제가 또 매장 전화를 이제 자기 휴대폰에 올려놔요.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어휴. 그러니까 멈추면 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뭘 또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뭘 오픈해야 돼요. 이 병이라고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 내려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비행기를 타고 3주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보통 들으면 그걸 어떻게 해 그러는데 힘들어 하면서도 그 모든 삶의 24시간 시간을 틈없이 꽉 채워서 비행기 가기 전에도 무슨 일을 꼭 하고 가실 거예요 아마. 그날 그 직전까지 뭘 하시죠. 미팅하고 그렇죠. 네. 저녁 때 비행기. 그래서 저녁 비행기를 많이. 꽉 채워서 틈이 생기면 좀 불안해.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못 견딜 때의 불편함은 불안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 미국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안 그러셨어요? 원래는 좀 털털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제가 미국 생활 때 오늘 같이 일했는데 내일부터 출근 안 하는 애들이 계속 많이 생겨요. 일하는 애들이 1년 동안 줄 서 있으니까. 그냥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나도 나가리 돼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그리고 내가 진급 다음 상대인데 안 되면 되게 힘들어요. 내가 그 다음 올라가야 될 차례인데 왜 내가 동양인이어서 왜 그러지? 혼자서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빨리 출근하고 뭔가 다 세팅해놓고 니네들이 나한테 군소리 안 하게 니네 것까지 해줄게. 나 뒤에서 욕하지 마. 뭐 그런 게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그때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타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많은 그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우리 셰프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네요. 그게 한 45 딱 그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40 숫자에 대한 그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이제 45살 되면 이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와 있겠지 하고 했던 꿈꿔왔던 그런 상상이 있었는데 그렇게도 못 오고 가족들한테도 제가 소홀히 했었고 일도 그렇게 뭐 잘 풀려가지도 않은 상태였었고 그래서 여행을 한번 가볼까? 근데 뭘 해야 될지 또 모르는 거예요.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바보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의 주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45세. 평균적으로 45살 때 버는 게 노동 소득의 정점이래요. 그 뒤부터는 소득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균 수명이 너무 늘어났으니까 요즘에 이제 뭐 80 몇 세 이렇게 나오는데요. 조금 있으면 한 90세까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90세 딱 절반, 45세. 그럼 그 이후에 이때까지 사는 것만큼 또 살아야 되는데 참 45세라는 게 한번 이제 약간 정점을 찍고 꺾이는 나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영향도 주지요. 그런 그 시점이구나. 제가 10몇 년 동안 일해왔던 거는 파인다이닝 일을 주로 그렇죠. 해왔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한국 와서 차리고 그거를 문 닫고 고깃집을 이제 하게 돼서 내가 했던 주 종목을 안 하고 그 사이에 그게 교착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침체기를 가다가 사업은 사업대로 또 잘 풀리지도 않고 코로나도 연이어 터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멍청이가 돼가고 있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네, 많이 힘드셨군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떻게 죽는지? 죽는 것도 두렵지 않나? 내가 죽으면 누군가 알아줄까? 막 그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더라고. 그리고 비행기 타다가도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요. 차라리 비행기 사고가 나서 어휴. 이 어쨌든 자녀들한테 이렇게 잘 가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해요. 차라리.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인데요. 그거는 송은 셰프님이 아빠가 경제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는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친아빠는. 이 친아빠가 건강하게 내 옆에 오래 있음으로써 내가 의논도 하고 아빠와 좋은 어떤 추억도 쌓고 그러고 지내는 거지. 아빠가 ATM기도 아니고 돈만 가져다 주는 아빠?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아내한테, 또 송은 셰프님 본인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해결하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셰프님 와이프면 지금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이거는 반드시 방송을 아내분께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만났다면 야단칩니다, 제가. 이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남의 인생에 간섭을 좀 하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잃는 게 너무 많아요. 옆에서 형으로서 보시기에 이거 무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힘들겠다 생각을 네.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들으면서 번아웃이 오셨나? 이런 생각도 좀 맞아요. 들거든요. 그때 딱 네. 번아웃이 왔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충분히 만족도가 있나? 내 자신한테? 나는 누구지? 돈 버는 사람인가? 아니면 뭐 하는 사람이지? 아빠로서의 역할도 뭐 남편의 역할도 아들로서의 역할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친구들도 없었어요. 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 소규모의 친구들의 이제 그룹이 형성됐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이 또 다 떨어져 나가고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 결국에는 형이랑 친해진 거예요. 형보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없고 네. 형도 먼저 연락을 해주고 미국에 있을 때도 언제 오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안부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만나면 이렇게 티격태격해도 네. 그래도 이제 좋아하는 동생이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었지? 친구도 없고 가족도 좀 소원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 번아웃은 이게 편안하게 쉬면서 뭐 그냥 여유 있게 일을 하시는 분은 번아웃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부 수준이 높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적으로 굉장히 모든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번아웃이 잘 오거든요. 그럼 이제 2년 전에 그렇게 힘드셨을 때 번아웃이 왔을 때 그 전은 굉장히 열심히 사셨다는 얘기예요. 번아웃이 올 만큼 활활 태운 거죠. 모든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틈이 없이 그냥 꽉 카스테라처럼 꽉 채워서 사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송은 셰프님 MMPI를 하신 거를 제가 이제 결과를 좀 봤는데요.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송은 셰프님은 자아 강도가 높으세요. 자아 강도가 그런 높다라는 것 건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그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막 대충 하고 뭐 그런 거는 본인 성에 안 차요. 그러니까 잘 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좀 이 정도인 사람이어야지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나의 판단이 대체로 옳아.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신뢰해요. 이게 늘 지나치면 어떠한 좋은 것도 언제나 지나치거나 너무 부족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에 대한 확신감이 높고 그러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왜냐하면 약간 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스피드도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흥분 막 이렇게 떠 있다. 또 있다. 위에 떠 있다. 이렇게 약간 이제 흥분돼 있고 약간 고양돼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꼭 기분이 꼭 좋다기보다는 감정 자체가 약간 이제 팽창되고 고양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막 위험을 감수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무서워 안 해요. 맞아. 해 고고 막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어떨 때는 약간 즉흥적이고 충동적일 때도 있고 너무 빠르게 생각을 하거나 빠르게 결정을 맞아요. 하거나 결국 내가 잘해낼 수 있다라는 걸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충고나 조언을 안 듣지. 그러니까 우리 송은 셰프님은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완벽주의적인 특성 때문에 내가 해야 속이 편해요. 내가 해야 속이 편해요. 두 번째는 팽창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물려 있으면 아들 공부도 정석 써서 직접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학 공부랑 영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 학습을 제가 해서 가르치고 한 명씩 영어랑 수학. 수학 전공도 아니신데 내가 공부를 하면 가르칠 수 있어. 근데 사실 잘 가르친 사람은 정승재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잘 가르치거든요. 온라인으로 공부하게 하고 사실 옆에 좀 있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힘들어할 때는 잠깐 쉬라고도 하고 과일도 좀 갖다 주고 맛있는 거 이제 요리해서 좀 식사 시간에 먹게 하고 등도 두들겨주면 되는데 굳이 수학 정석을 공부하셔서 가르치는 이유는 내가 해야 속이 편해. 안 그러면 그 꼴을 못 견디는 거예요. 정말 나쁜 거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시는 거는 정말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보는 거죠. 약간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같아요. 약간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같아요. 맞아요. 저희 그게 어머니 아까 딱 느꼈던 게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멈추지 말고 넌 할 수 있어. 남들도 하는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게 아마 계속적인 거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순간적으로 탁 뭔가 와닿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약간 옆길로 가면 브레이크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기 없이 쏟아붓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이게 팽창된 자신감 막 이런 게 있으니까요. 옆에서 약간 크리틱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잘 못 받아들이세요. 혹시 맞아요. 그런 면이 있으세요?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제는 되게 부탁해요. 핫도그집 망하고 나서 제발 나한테 이렇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 좀 해달라. 근데 보통은 이제 회의를 지금 6일째 회의하고 있거든요. 매일. 제발 얘기 좀 해달라. 올해부터는 바뀌자. 근데 셰프님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언제나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이제 매장을 운영하면서 혹시 이런 변수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역시 내가 걱정한 대로 이런 일이 있네. 그러면 고민한 대로 이걸 좀 이렇게 대처해 봐야 되겠네라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감이 지나치게 많고 막 팽창돼 있으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 안 하시는 거예요. 사업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놓고 거기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유지해 나가고 벗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어려움이 생기면 이걸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죠. 근데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일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맛있어도 맛있는 거와 이걸 잘 파는 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고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와 이런 일이 맞아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충격을 받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업은 사업대로 또 잘 풀리지도 않고 코로나도 연이어 터지고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그리고 비행기 타다가도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요. 차라리 비행기 사고가 나서 어휴. 그런 생각도 해요. 그 고려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삶에서 남편이자 아빠이자 또 개인, 자기 자신으로서 요거는 좀 잘 구별을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 늘 어떻게 보면 이방인 같죠. 맞아요. 여기 와도 맞아요. 이방인 같고 미국에 가도 이방인 같고. 눈치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네. 엄마네 집에 있으면서도 네네. 와이프나 애들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무슨 여기에 잠깐 들러온 사람이야? 뭐 방문객이야? 라는 얘기를 많이. 아닌데도 그렇게 저도 표현을 하나 봐요. 나 이제 또 가야 되니까. 네, 그건 정말 아주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의 기준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3주 간격으로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보죠. 일단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냥 아이들이 그렇게 아빠 손길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아내가 부인이 남편하고 같이 있고 뭔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아이를 같이 키우는 게 필요하시다면 어떤 형태든 같이 지내셔야죠. 같이 지내는 걸로 생겨나는 어려움은 우선순위에서 하순위라고 보는 거죠. 가족이 같이 지내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교육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조금 밑에 두고 거기서 오는 뭐 손해든 뭐 이런 걸 감수를 하셔야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은 선상에서 다 이렇게 쥐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죠. 뭐 교육 환경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아빠가 함께 집에서 지내면서 아이들하고 많은 얘기도 나누고 아이들 크는 과정도 같이 엄마 아빠가 의논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철학, 기준, 뭐 삶의 형태 이런 것도 부모가 애들하고 많이 얘기하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저는 특단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다 움켜쥐고 계시지 마시고 네, 좀 결정을 하시고 아쉬운 거는 내려놓거나 버리셔도 된다. 네, 언제나 주어진 상황에서 또 해결하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세하게 좀 타임라인을 짜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면 조금 더 진중하게 가족들과 얘기를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This day is gonna be the greatest memory, making history. 일에 대해서는 정말 좀 욕심도 있고 좀 뒤처지는 거를 싫어해요. 예전에는 하루 장사 안 되면 막 순찰 다니듯이 우리만 안 되는 건지 다 안 되는 건지 막 보러 다니고 했었거든요.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매장이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평일에는 서울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주로 이제 제주도 매장을 가고요. 아, 주말 부로. 그 제주도는 이제 우동 전문점이라서
면을 삶는 일을 제가 하고 있죠. 면을 삶는 게 사실은 뭐 10초에서 한 20초 이런 차이로 면이 더 삶기거나 덜 삶기거나 해서 좀 예민한 쪽이거든요, 그쪽이. 손님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급하게 얘기하다 보면 퉁명스럽게 들릴 수도 있죠. 항상 그 옆에 제 와이프가 지켜보고 있다가 친절하게 손님한테 말씀을 드려라. 또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았죠. 많이 싸우겠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뭐 직원들 문제로 그런 얘기 하다가 좀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좀 속상하죠, 이제. 와이프도 많이 힘들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일만 하면서 지쳐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런 문제로 싸우다 보니까.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조금. 제가 만약에 이번 주에 내려간다 하면은 가서 이제 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번 주에 못 내려간다 하면 어떻게든 전화로라도 빨리 풀려고는 노력을 해요. 네. 아니 우리 호영 셰프님은 그렇게 아내분과 이렇게 제주도 생활 이렇게 떨어져 지낸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만으로 2년 넘은 것 같아요. 2년 넘으셨어요. 네. 그럼 뭐 제주도 왔다 갔다 하면 아내분이랑은 뭐 그렇게 시간을 그러니까, 많이 못 보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매장은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휴무인데 주말에 가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가장 바쁜 이제 매장이 바쁠 때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 매장은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휴무를 해요.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는 서울로 올라와야 되죠.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일주일에 못 쉬는 내내 거네. 일하시는 거네요. 따로 이렇게 쉬는 날은 없어요. 그러시구나. 평소에 전화는 자주 하세요? 통화는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이제 바쁜 시간 아닐 때는. 근데 이제 좀 고민스러운 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매장에서 뭐 직원 문제나 아니면 손님 문제나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같이 없으니까 이제 아내 혼자 해결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못 도와주다 보면 또 이제 좀 약간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떨어져 계시니까 이제 네.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못 풀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충분히 얘기를 나눠봐야 푸는데 어쨌든 충분히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주제를 그대로 좀 둔 채로 예. 며칠 좀 보내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있죠. 네, 그런 게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쉽게 잘 안 풀리는 거죠. 그렇죠. 전화 통화로 잘 안 풀리니까 직접 만나서 얼굴을 봐야지 풀리는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점심 정도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럼 저녁 때 가야 되는데 그 발길이 너무 무거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힘들어요. 네. 그 제주도에 괜히 매장 냈나 이런 후회 안 해보셨어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길어지니까 그렇게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너무 이제 일을 벌려서 서로가 힘든 거 아닌가 걸려서.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네, 그러시군요. 지금 우리 호영 셰프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내와 같이 있는 제주도 생활에서 아주 묘하게 싹 서로 비켜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 제주도 일하는 그 매장에 네. 계실 때는 이게 이제 뭐 부부로서의 어떤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같이 있는 시간이라고 좀 보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인데 예. 동업자이고 아 그렇죠. 근데 떨어져 있으니까 매번 빨리빨리 소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동업은 원래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동업을 하거든요. 동업을 하면서 꼭 사이가 나빠지기가 쉬워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때 왜 이렇게 했니? 뭐 내 생각이 옳다. 뭐 이유는 어떻게 해서 뭐 당신 그것 때문에 뭐 이게 뭐 잘 안 되는 거다. 뭐 이러다 보니까 나누는 어떤 대화의 주제가 되게 달라지죠. 근데 그런 어려움은 없으세요?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네네. 저번에 한 번은 우동 면을 좀 줄여라. 조금 남기는 양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줄이자였고 저는 이제 제 손이 이제 바뀌었다. 양을 제대로 못 잡는다 이렇게 느끼니까 셰프의 손이 거기서 오해가 바뀌었구나. 생겨서 또 이제 한번 싸운 적이 있고. 부부 싸움을 하고 났을 때
깔끔하게 감정을 다 털어내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일상으로 그냥 돌아온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괜찮아요. 근데 일에 지장 안 줘요? 이게 딱히 뭐 진짜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러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요. 네. 우리 영어 사전을 보세요. 그 사전 한 장은요 엄청 얇아요. 네. 근데 그 얇은 게 쫙 쌓여서 엄청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그 아주 얇지만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이제 남아 있으면 겹겹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조금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아이 그거 꼭 말을 해야 알아? 말을 해야 압니다. 말을 해야 압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해요. 미안한 거 미안하다고 하고 고마운 거 고맙다고 하고 사랑할 땐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고 이게 가까운 관계일수록 조금 정확하게 소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오해가 덜하죠.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한다는 거에서는 같은데 네. 역할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예. 요리사 셰프라는 프로페셔널한 위치에서 아내하고 계속 소통을 하게 되니까 예민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네네. 이제 면을 삶는 거를 뭐 계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뭐 그날 조금 또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위치에 있으면서 되게 예민하게 그래서 네. 예전에는 직원들한테도 되게 진짜 되게 엄하고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리고 나면 집에 가서 샤워하시다 내가 그 소리 왜 했지? 그런 거 하시죠. 네, 잠을 잘 못 자요. 네. 그게 걱정이 되고 네. 미안하고 이래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여리고 소심한 면도 있으신 아, 거죠. 네. 소심한 면도 있으신 아,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마음이 주고받아졌던 정서적인 면은 네. 이렇게 대범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혹시 내가 왜 그런 말 해서 좀 상대가 좀 뭐 좀 기분 나쁠까? 뭐 이런 걸 이렇게 염두에 두는 거니까 약간 소심한 면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있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네. 아주 정확해. 제가 느끼는 것도. 네. 형이 감성도 되게 예민해요. 네네. 생긴 것 되게 두툼하게 생겼는데도 네. 네. 반대로 형수는 조금 대범하세요. 네. 제가 느끼는 형수님은 그렇고 형보다 욕심이 조금 더 있으세요. 네. 욕심보다는 추진력이나 이런 거 제가 부족한 걸 많이 해주는 많이 채워주고 형은 또 그런 부분을 좀 따르고 또. 네, 그래서 맞아.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대화를 하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정말 많이 늘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섬세하고 소심한 면도 좀 있으시니까 아내하고 약간 좀 의견이 안 맞거나 서로 좀 마음이 언짢으면 이거 오래 가시죠. 풀기 전까지. 그렇죠. 저는 이제 네. 빨리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이거를 막 오래 끌고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사실 기분이 좀 상해 있는 상태에서 요리를 하면 맛있게 안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빨리 풀고 안 싸우게끔 또 노력을 하려고 하죠. 네네. 아니 우리 정호영 셰프님도 MMPI 제가 아, 드렸잖아요. 그 결과를 제가 지금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섬세하고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 사람들의 동태, 그다음에 주변 돌아가는 상황도 굉장히 민감하고 섬세하게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잘 파악하고, 네 그렇게 못 해낼 때 좀 불안한 걸 갖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셰프로서의 삶에는 통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누구의 통제를 받으면 또 불편해요. 그렇죠. 누가 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싫으시죠. 맞아요. 네. 우리 정호영 셰프님은 그래서 all or none인 것 같아요.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all만큼 맞아요. 다 잘해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70점, 50점은 없는 거예요. 그냥 none, 예. 안 해버리는 거죠. 예, 약간 그런 네, 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손을 안 대거든요. 네네. 남편으로서의 네. 역할도 네. 좀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음.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 또 같이 계시지는 않고 좀 그런 게 너무 어려움이 클 것 같아요. 공감,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물론 붙어 있어두면 또 그게 또 문제가 될 텐데 뭔가
생각해서 말 안 한 것들이 음. 결국에는 또 싸움의 시발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계속 그냥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될 것 같아요. 부부 사이면은 일은 잘해야 되고 근데 또 사람이니까 감정은 또 상할 거고 근데 또 그걸 내비치면 일에 지장이 줄 것 같고 너무 복잡할 것 같아 나는. 근데 사실 이제 가장 큰 이제 힘을 주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20년 어디면 연애하던 시절까지 다 하면 20년이 훨씬 예, 넘는데, 네, 같이 이제 어쨌든 서로 사랑하고 힘을 합해서 살아오시고 우리 정용석 셰프님한테는 부인이 굉장히 마음의 어떤 커다란- 네, 고목나무, 네,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하시죠. 정말 네. 정말 진짜 한 푼도 없이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매장도 늘려 나가고 한 거라서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옆에 힘이 돼줬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마운 마음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보다는 싸울 일도 적지만 더 이제 좀 안 싸우고 좀 이렇게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네. 그런 거. 순간 울컥하셨나 봐요. 아, 네, 네. 고목나무. 많이 힘들었지. 네. 네. 유학 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2007년도에 이제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 왔는데 둘이 전 재산이 100만 원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와이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약에 장사에서 잘 안 되면 같이 이렇게 정말 조그맣게 노점이라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좀 힘을 옆에 응원을 많이 해줬죠.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정말 와이프도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이 도와주고 해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연애를 거의 9년 가까이 했거든요. 뭐 하여튼 9년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 생활이 올해로 30년 넘어. 네, 31년째네요. 진짜 40년을. 네, 오래 지냈네 같이. 근데 어쨌든 결혼 기념이라고 생일 때는 우리 남편이 꼭 카드를 써서 줘. 근데 카드, 네, 손카드. 근데 네, 이게 평소에도 되게 다정한 편이거든, 우리 남편이요. 근데 그 카드에는 정말 오글거리는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뭐 정말 내가 말을 하면 좀 그래. 그래서 네, 오글거리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다려지기도 하고 이제 그 순간 뜨거운 마음이 확 올라오죠. 이게 행복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호영 셰프님께는 아내에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편지나 카드를 좀 많이 사용을 해보셔라, 써보셔라. 박사님 이젠 상담을 마칠 시간인데요. 네. 두 분의 특급 솔루션에 이어서 오늘 내려질 은영 매직은 네. 과연 무엇일까요? 두 분이 음식을 만드시면서 마지막에 셰프로서의 매직을 탁 뿌렸을 때 맛있잖아요. 네, 우리 그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는 은영 매직이 있습니다. 네, 매직을 싹 뿌려드릴 시간인데요. 셰프님들은 불 조절이 관건이다. 불을 잘 다루셔야 되잖아요. 진짜 어렵죠. 불 조절. 우리지. 네네. 인생에도 불 조절이 필요해. 잊지 마시라고 저희 금쪽 상담소 굿즈를 준비했습니다. 와, 네. 어머. 네. 인생에. 와, 이거 좋아요. 와. 오늘 매직. 촉감도 좋아요. 네, 어? 좋습니다. 네, 우리 불 정 조절. 셰프님 오늘 어땠습니까? 상담 받아보셨는데.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놓쳐서는 안 될 시기니까 꼭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정우영 셰프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알면서 못했던 것도 참 많거든요. 왜 싸우는지 떨어져 지내면서 이렇게 못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편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불 조절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불조절. 인생. 너무 좋아. 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We've been through. Nobody holds you through darkest days. 직업이 3개가 있어요. 원형 놔주세요. 너무 덥다. 미치겠다.
언성 낮추세요, 언성. 언성 낮추세요, 언성. 언성 낮추세요. 언성. 오늘 언니 미모가 한장하네. 한상하네? 환상하네. 제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산만하고요. 일하는 것도 몇 번 소리를 제가 이거 돼야지 하는 건데 집중력이 떨어진다, 산만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빨리 옷 갈아입어라. 옷 어떡하라. 빨리 양말 신고 얼른 해. 머리 말리지 말라니까. 묶어 뭐야 돼. 너 더 좀 이따 말려야 된다고. 묶지 말라고. 엄마가 너무 표현 안 해줘요. 근데 이제 아이 마음을 이렇게 들어보면 끊임없이 애정을 갈구해요. 한계가 오는데도 또 일을 하는 거야. 오늘 그냥 내려놓을까? 채널 A